227쪽? 227쪽입니다. 함수. 제가 어디까지 했냐면, 오케이. 1대1 대응 방향을 했단 말이야. 1대1 대응, 1대1 함수, 함수, 그리고 상수함수. 이런 것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자, 이제 어려운 부분 227쪽이 학교 시험에서 거의 나온다. 한 문제가 거의 나오거든. 어떤 컨셉인지 보여줄게요. 자, 90번 보면 임의의 x, y라고 했어. 자, 임의의 x, y 무슨 말이야? 항상 성립하겠다라는 얘기야. 항등식을 주어진 거야. 자, 이렇게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 주어진 거고 f에 3이 2라고 주어졌어. f에 마이너스 3을 물어봤거든. 자, 항등식이야. 얘가 항상 성립해.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걸 집어넣어도 항상 만족한단 말이지. 자, 이런 문제 나오잖아. 제일 먼저 뭘 하냐면 필요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x는 0, y는 0을 무조건 집어넣어. 그래서 f의 0값을 알아내야 돼. 자, 0, 0 집어넣어주면 f0은 2f의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f의 0은 1이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자, f의 0은 0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냈어. 그치? 자, 머리를 막 쓰는 거야. 이걸 풀이하면 딱 정해진 규칙은 없어. 숫자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만족하는 값을 구해야 되거든. 자, 내가 f의 0값을 알았고 f의 3을 알고 있는데 f의 마 3이 궁금해. 센스 있게. x에다가 3을 넣어주고 y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봐. 자, 그러면 뭐가 돼버려? 이 식에다가 f의 0은 f의 3 플러스 f의 마이너스 3이 되지. 근데 f의 0은 내가 0이라고 구했고 f3은 2라고 주어졌으니까 f의 마이너스 3 값을 구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들은 딱 뭐가 정해진 틀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는 거야.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원하는 값에 도달하는 거지. 그래서 좀 어려워. 학교 시험에서 정말 자주 나오거든. 내가 저번 시간에 뭘 했냐면 근데 정말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겠지만 저번 시간에 이런 함수적인 정의는 합으로 갈라지는 함수적인 정의는 어떤 함수에 대한 거냐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 그럼 fx가 주어진 거야. ax라고. 3 넣어주면 2가 된대. 3 넣어주면 2가 되려면 3 넣어주면 3a인데 2가 되려면 a값이 주어진 거야. 3분의 2로. 그럼 나는 fx가 안단 말이야. fx는 3분의 2x야. 그래서 마이너스 3 집어넣는데 이렇게 함수를 알아보면 굳이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어. 막 숫자를 집어넣어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 없다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저번 시간에 이런 함수적인 정의들을 보여준 거야. 오케이. 자, 그렇고요. 너희들 로그는 그래서 91번 같은 경우도 합이 합으로 찢어지기 때문에 얘는 그냥 fx는 ax인 거야. 그냥. 원래대로는 막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지만 91번도 fx는 ax라고. 다 구할 수 있어. 식을 알아보니까 다 풀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92번 같은 경우를 보면 92번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 이건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아직 안 배웠거든. 이 함수는 안 배웠는데 합이 곱으로 찢어지는 건 딱 한 가지야. 합이 곱으로 찢어지는 건 어떤 형태일까? 합이 곱하기가 되거든. a의 x제곱 지수가 나와. 지수가. 수원을 선행을 했나 했지. 지수함수 했지. 하여튼 지수함수를 몰라도 우리는 지수를 알고 있잖아. 여기에 합이 들어가 버리면 즉 f의 x 플러스 y는 a의 x 플러스 y인데 그치? 여기에 x 플러스 y가 들어가니까 이 합이 곱으로 찢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합이 곱으로 찢어지는 건 지수밖에 없어. 그래서 합이 곱으로 찢어진다? 지수함수구나 라고 알아버린다면 그 문제도 너무 쉬워져 버리죠. 92번. f1이 3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f1 이루어지면 a인데 a가 3인 거야. 그럼 fx 함수는 3의 x제곱인 거야. 그럼 이제 문제 물어보는 거 다 구해버릴 수 있다 이거지. 이러지 말고
수위에도 수원 지수는 배웠어요? 그러면 알고 있겠네. f의 마이너스 2는 3의 마이너스 2제곱인데 마이너스 제곱은 역수제곱이 되는 거 알고 있죠?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좀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로그도 잘하겠네. 곱이합으로 찢어지면 로그가 됩니다.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는데 우리 동빈이 얘기는 했는데 하여튼간 이거 알고 있으면 편하다라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안 풀어지는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거든. 95번을 좀 풀어봐. 95번은 막 이제 숫자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맞는 답을 구해내야 돼. 이런 문제가 좀 이제 시험에서 나올 수 있고. 근데 다음 주까지 명제 끝내야 돼요. 원래 너희들 오늘 3시간 명제 좀 공부하면서 질문해야 되는데 이런 함수를 하는 걸 가지고 왜 아프지? 머리 아프지? 잘 모르겠지? 자 봐봐. 항상 성립하는 식이 주어지잖아. 일단 뭐부터 하라고? 0하고 0부터 집어넣으라고. x에 0하고 y에 0부터 집어넣어가지고 f의 0은 f의 0 플러스 f의 0 플러스 0이니까 결국 f0은 0이라고 구했어. 자, 그 다음에 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같지? f의 사값을 구하십시오. 자, 이게 쓸지 안 쓸지는 몰라. 내가 구해놓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되겠네. 일값 주어졌잖아. 바로 4로 갈 수는 없어. 만약에 내가 x의 일값 주어졌으니까 2라고 y에다가 1로 주면 f의 2가 돼버리지 2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f1이 1이라고 주어져서 3이 되는 거야. f2가 3. F1을 알아버렸네? F4 구하고 싶네? X에다가 2, Y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F4는 F의 2 더하기 4. 그래서 F의 2가 3이 3, 6, 10 이렇게. 막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딱 정해지지 않아. 이거를 뭐 어떻게 풀어야 된다 이런 게 없어. 너희들이 센스를 발휘해가지고 물어보는 걸 찾아가는 거야. 집어넣어서. 알겠죠? 이런 문제로 넘어가십시다. 간단하게 97번 함수 개수. 함수 개수 구하는 문제는 시험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1, 2, 3이 있는데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를 a개 함수가 몇 개냐? a개 1대1 대응의 개수 b개 항등 함수 개수 c개 상수 함수 개수 뭐 d개 어렵지 않는 문제인데요. x에서 x로 대응된대요. 1, 2, 3에서 1, 2, 3으로 대응된대. 자, 동빈아, 함수 개수가 몇 개? 함수 대응이 될 수 있는 개수가 몇 개가 되겠어?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개야?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개야? 2가 갈 수 있는 게 몇 개야? 1대 2야? 자, 2가 갈 수 있는 게 몇 개야? 3이 갈 수 있는 게 몇 개야? 왜 같은 데로 가면 안 돼? 함수의 정의가 뭔데?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되는데 같은 데로 가도 돼. 그럼 1은 몇 개? 3개로 할 수 있어. 1은 몇 개로? 3은?
세 개를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27가지가 있어. 알겠어? 네가 말하는 1대1 대응이란 말이야. 1대1 대응은 간 곳으로 다시 못 가니까 1위 갈 수 있는 거 몇 개? 2위 갈 수 있는 거? 그렇지. 이게 1대1 대응이라는 거지. 오케이? 그럼 한글 함수는 몇 개야? 자기 자신한테만 갈 수 있으면 몇 개야? 그렇지, 3개지. 그렇지. 상수 함수는 몇 개야? 숫자 하나로만 가야 돼. 아니, 하나의 숫자로만 대응이 돼야 돼. 1, 2, 3, 2 전부 다 1로 갈 때, 1, 2, 3, 2 전부 다 2로 갈 때, 1, 2, 3, 2 전부 다 3로 갈 때. 몇 가지 했어? 세 개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근데 이게 단순한 문제를 물어보느냐 안 물어봐요. 좀 더 불편하게 주어집니다. 뭔가 조건들을 더 주어진다는 얘기야. 자, 다른 건 뭐 어렵지 않고 301번을 한번 생각해보고 있어봐. 아니다. 어차피 302번에 포함이 되네. 302번을 풀어봐요. 됐어? 아니, 이걸 좀 얘기하고 싶었거든. 함수 개수는 1이 갈 수 있는 거 3개, 2가 갈 수 있는 거 3개, 1대1 함수는 1이 3개, 2가 2개, 상수 함수는 3이나 4나 5로 갈 수 있으니까 3개인데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였어. y 함수, y 집합 3, 4, 5에서 x 집합 1, 2로 갈 수 있는데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얘기는 둘 다 선택돼야 된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둘 다 선택이 돼야 돼. 그럼 3이 갈 수 있는 건 몇 개? 일단 2개. 4가 갈 수 있는 몇 개? 일단 2개. 일단 2개. 3이 갈 수 있는 5가 갈 수 있는 몇 개? 일단 2개.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안 되는 거야? 2개가 선택이 다 돼야 되는데 하나로만 몰빵하는 게 선택이 안 되잖아 이게. 1로만 갈 때하고 2로만 갈 때가 안 되는 거잖아. 그걸 빼버리면 되지. 몇 개? 2개 빼버리면 되지. 얘가 그냥 함수 개수에서 1 하나로 갈 때와 2 하나로 갈 때는 빼버리면 되지. 오케이, 이건 가끔씩 물어봅니다. 치역과 공역 같은 거 물어보고요. 자, 어렵습니다. 다 뒤로 풀어주면 좋겠지만 어려워요. 많이 어렵습니다. 305번을 한번 들어봐요. 거기까지 해서 나머지는 풀어보고 질문을 듣도록 하고 305번을 들어봐요. 다음 주부터서는 목요일에 내가 1시간 늘릴게. 8시부터 내가 봐줘야겠다. 토요일에.
됐어? 같이 고민해보자. 좀 오래 길어지네.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알지? 각각이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F1은 2가 되지 않고 F2는 3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1은 못 가요. 1은 3으로 못 갑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치?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얘를?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아, 1이 선생님, 2로 못 가니까 잘 봐봐. 이 상황으로 잘 봐봐. 지금 1, 2, 3, 4에서 1, 2, 3, 4로 지금 대응이 돼야 되는데 1은 2로 못 가. 안 돼. 2는 3으로 못 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지. 선생님 1은 2로 못 가니까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 3개지. 그 다음에 2가 갈 수 있는 거 몇 개? 과연 그럴까? 라는 얘기예요. 봐봐. 1이 2로 못 가. 1이 2로 가게 되면, 1로 가게 되면, 2는 3으로 못 가기 때문에 2가 갈 수 있는 건 두 가지야. 근데 1이 만약에 3으로 가버리면, 1은 2로 못 가. 그럼 2가 갈 수 있는 게 몇 개가 돼버려? 3개가 돼버리는 거야. 왜? 2가 3으로 못 가는데 1이 가져버렸으니까 1을 그냥 아무데나 가면 되지. 이게 달라지게 돼, 상황이. 우리는 뭘 비교해야 되냐면, 뭘 나눠서 풀어야 되냐면, 1은 2로 못 가고 2가 3으로 못 가는데, 1은 2로 못 가고 2는 3으로 못 가는데, 1이 움직일 때 2가 못 가는 3이 아닌 1, 4로 갈 때하고 2가 못 가는 3으로 갈 때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그래서 첫 번째가 1이 3으로 안 갈 때를 살펴보는 거야. 그렇다면 1이 만약에 1로 갔다고 쳐. 몇 가지로 갈 수 있어? 두 가지로 갈 수 있어. 그럼 두 개 중에 하나로 가겠지. 그럼 2가 갈 수 있는 건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나서 2가 뭐 아무나 갔다고 치고 3이나 4는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3이 두 개 중에 한 개 가고 한 개 중에 한 개를 살아갈 거야.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와 두 번째 1이 3으로 가버릴 때 1이 3으로 가버릴 때 2는 이제 자유롭게 되지. 3으로만 못 간다고 했는데 1이 3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세 가지가 돼버리지. 1은 3으로 가게 되고 2가 세 가지로 가게 된다고. 그럼 나머지 두 개 남았는데 3하고 4는 관계없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한 개, 한 개 중에 한 개 짝져지겠지. 이해가? 이런 스타일인지 알겠어? 두 가지 조건이 생겨. 그러면 이 한 놈이 이 조건에 영향을 끼치는지 안 끼치는지에 대해서 나눠서 풀어야 된단 말이야. 1대1 대응 아니래? 그랬어? 아니 됐어? 아니 그저 뭐 금방 하시면 어렵지 않지. 뭐 1이 3이 아닌 대로 가. 2로 못 간다고 했으니까 두 개 중에 한 개로 가지. 2는 똑같아. 몇 개 중에 한 개? 1은 3으로 못 가는데 1이 3으로 안 갔으니까 1이 갔다고 쳐. 두 개 중에 한 개로 갈 수 있어. 그럼 3은 4개 중에 한 개로 갈 수 있고 4는 어디로 가도 상관없으니까 4개 중에 한 개로 갈 수 있어. 3하고 4만 달라지네. 3하고 4가 4개, 4개가 되겠네. 1이 3으로 가버린다고 해버리면 1이 3으로 가버리면 한 가지로 1이 3으로 갔고 2가 갈 수 있는 건 세 가지가 생기고 3은 상관없으니까 4개 중에 한 개, 4는 4개 중에 한 개 이렇게 되네. 1대1이 아니라면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를 더해버리면 되겠죠. 뭐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F1은 2가 아니고 F1은 3이 아니다. 이게 아니고는 풀기 힘드니까 여사건을 봐버립니다. 여사건은 뭐지? 반대 사건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부정시키겠다는 얘기야. 즉 F1이 2로 가거나 F2가 3으로 갑니다. 얘를 풀어버리는 거야. 이게 반대 사건이야. 그럼 F1이 자
또는은 무슨 말이야? 또는은 집합에서 합집합을 얘기했잖아. 합집합을 풀 때는 두 가지를 더하지만 교집합을 빼줘야 돼. 그 경우를 생각하는 거야. 그럼 F1이 2로 가. F1이 2로 가면 F1은 한 가지. 2나 3이나 4는 지들 마음대로 가기 때문에 4, 4, 4. 이게 F1이 2로 가는 경우야. 더하기. F2가 3으로 가. 2는 3으로 결정이 돼. 1은 4개 중에 한 개로 가고 2는 3으로 가야 되고 나머지는 4개씩 갈 수 있어. 오케이? 거기서 빼버리는 거야. F1이 2로 가고 두 가지 공통 교집합 부분. 1이 2로 가고 2가 3으로 갈 때, 1이 2로 가고 2가 3으로 갈 때 나머지 3, 4가 4가지로 할 수 있잖아. 뭐 이렇게도 풀 수가 있어. 얘가 여사건이야. 여사건이면 전체 사건은 함수 개수니까 4, 4, 4, 4. 이게 함수 개수니까 여기서 얘를 빼버려도 돼. 약간 불편하지. 이게 좀 더 케이스 나눠 푸는 게 좀 더 편리해. 오케이? 자,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요. 뒤에. 무조건 나올 거예요. 경우의 수하고 이 함수 대응 개수 관련된 문제가 무조건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1311번을 봐봐요. 얘는 좀 이해를 좀 해야 되거든. 자, 1311번을 보면 x 1, 2, 3에서 y 4, 5, 6, 7, 8, 9로 대응되는데 이게 대응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밑에 나와 있는 말은 무슨 말이냐? x1 들어가는 x값이 커지면 대응되는 함수값이 커집니다. 점점 큰 쪽으로 대응됩니다. 즉 증가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증가함수. 증가함수. 1이 5로 가면 2는 5보다 큰 것으로 가야 되고 2가 7로 가면 3은 7보다 큰 놈으로 가야 돼요. 이런 얘기야. 오케이? 완전 개 노가다는 해석도 풀 수 있어요. 1이 4로 갈 때 2가 5로 가고 3이 6로 가고 2가 5로 가고 3이 7로 가고 2가 5로 가고 3이 8로 가고 2가 5로 가고 3이 8로 가고 2가 6로 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시간 많으면 이렇게도 풀어야지 뭐. 근데 잘 봐봐.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에 있는 몇 개입니까? 6개지. 6개 중에서 얘를 몇 개를 선택하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같은 거를 선택 못해. 그치? 그렇다면 6개 중에서 몇 개가 선택이 되지? 그 대상부터 골라버려. 6개 중에서 3개 고르기.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3개. 치역을 미리 골라놓는 거야. 그 다음에 대응을 시키는 거야. 근데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이름 무조건 오르고 가야 돼. 이름 무조건 오르고 가야 돼. 이는 무조건 6으로 가야 되고 3은 무조건 9로 가야 되기 때문에 대응하는 게 결정이 되어 있어. 이게 끝이야. 그래서 증가함수는 특히 순서가 결정이 된 함수는 골라만 놓으면 끝나. 그게 끝인 거야. 알겠지? 그게 끝났어. 1311번 문제예요. 약간 변형이 된 13번 문제 한번 풀어볼래? 약간 변형이 된 13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했어? 맞았어? 자, 4는 무조건 5로 갑니다. 결정이 돼 있지.
1, 2, 3은 4가 간 것보다 작은 쪽으로 가야겠지. 그럼 1, 2, 3, 4 중에서 몇 개가 선택이 되겠어? 3개 선택이 되지.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거야. 얘네는 지들이 알아서 짝지어질 거야. 크기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6, 7이 5가 6, 7 두 개 중에 하나로 가면 되는 거잖아. 큰 쪽으로 가야 되니까. 끝. 이렇게. 알겠지?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터프도 한번 해볼까요? 터프. 1316번 해보자. 됐어요? 1대1 대응인데 2, 3, 4에만 왜? 끝나겠죠. 2, 3, 4에만 국한이 돼 있어요.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으면 돼요. 2, 3, 4만 신경 쓰면 돼요. 얘들부터 결정을 해버리자. 총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3개 골라버립니다. 뭐 이렇게. 그럼 얘들은 2, 3, 4는 결정이 돼 있는 거야. 2, 3, 4만 증가하면 돼. 그럼 나머지는 1대1 대응이 되면 되니까 1이 2개 중에 1개, 5가 1개 중에 1개로 가면 되겠죠. 뭐 간단하죠. 자, 필요한 것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거기까지가 함수였고 이제 합성 함수. 자, 합성 함수. 우리는 한 번씩은 다 배웠죠. 함수들을. 합성 함수는 뭘? 우리 합성 함수 했나? 왜 했던 기억이 나지? 다른 말을 했나 보구나. 합성 함수는 뭐지? 말 그대로 함수를 합성시키겠다라는 얘기야. 두 개가 함수가 모이게 돼. 자, 근데 합성 함수, 함수라는 게 뭐였냐면, 자, 함수 설명할 때 말했듯이 마법 상자 있죠? f라는 함수가 x를 넣어줬더니 더하기 1이 되어서 새로운 y 값이 나왔어요라고 하자. 근데 또 하나의 함수를 합성시키겠다라는 얘기는 나온 놈을 바로 얘는 이 함수는 x를 집어넣으니까 2가 곱해져서 새로운 y값이 나왔어요 이런 얘기인데 두 개를 합성하겠다는 얘기는 f 함수에서 나온 놈이 그대로 g 함수로 들어가가지고 또 새로운 걸 만들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자, 만약에 내가 f 대응을 먼저 시키고 g 대응을 나중에 시키고 싶어. 만약에 1, 2가 있다고 치자. f 대응이 돼버리면 1이 2가 되고 2가 3이 될 거 아니야. 근데 나오자마자 얘가 다시 g 함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조건 2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g 함수야. 그렇다면 4가 되고 6이 되겠다라는 얘기지. 이런 상황을 가지고 합성함수라고 불러주고, 자, 결국은 얘들이 나가서 얘들이 들어가서 얘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정의 역이라고 하고 이게 공역이 돼야 됩니다. 자, 얘들은 연결자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해요. 중요한 건 제일 처음에 뭐가 들어가고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왔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지. 오케이? 자, 그렇다면 만약에 한 가지 더 말해볼까? G 함수가 이런 함수. 얘는 합성함수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함수라는 게 뭐지? 자, 다시 말하지만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공역이야. 함수는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y값 하나씩 대응되면 되거든. 그럼 정의역에 지금 1, 2만 있단 말이지. 1은 4와 대응이 되고 2는 6과 대응이 되잖아. 모든 x가 다 대응되잖아. 상관없는 거야. 이 가운데 뭐가 더 있든 말든 상관없어. 이 가운데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야. 여기서 하나씩 대응만 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만약에 이게 끊어져 있어버리면 얘가 만약에 5로 가야 돼. 근데 g 함수에 x에는 5가 없어. 이래버리면 이제 안 되지겠지. 합성함수가. 자, 이런 상황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합성함수는 가운데 안 중요해요. 이걸 집어넣었더니 얘가 나오더라 라는 얘기야. 얘를 한 방에 표현하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하지? 기억하지? G 합성 F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대응되는 놈을 먼저 쓰고 나중에 대응되는 놈을 먼저 대응되는 놈을 뒤에 쓰고 나중에 대응되는 놈을 앞에다 써주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알겠어? 오케이? 그럼 함수 값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G 합성 F라는 합성함수에 1을 넣어주면 뭐가 돼요? 1을 넣어주면 결국 4가 된다 이건데 얘를 좀 풀었으면 1은 먼저 F로 들어가게 되니까 G의 F의 1이 되는 거고 F의 1이 2가 되기 때문에 G에는 2가 들어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풀었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한 번 더 우리가 G 대응을 먼저 시키고 F 대응을 나중에 시켜볼까? 자, 그렇다면 1, 2가 들어갔다고 쳐. G 대응이 되면 2배가 되죠. 2배가 되는 게 G 대응입니다. 2하고 4가 될 거 아니야. F 대응은 하나씩 더해지는 거지. 3하고 5가 되겠지. 결국 G에서 F로 대응되는 이 함수는 뭐라고 하지? F 합성 G라고 얘기를 해요. 먼저 대응되는 놈 뒤에 나중에 대응되는 놈 앞에 씁니다. 그러면서 이 함수와 이 함수는 서로 같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니구나, 다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지. 대응 순서가 달라지게 되면 다른 함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중요한 성질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맞지? 여기까지 이제 왔고요. 그럼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지.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지.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보십시다. 1번 너무 쉽죠? 풀어 그냥. F에 3이 먼저 F에 들어가고 G에 들어가겠네요. 3이 G에 들어가고 F에 들어가겠죠. 답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29번이죠. 그렇죠. 29번이죠. 자, 35번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줄게요. 쉽게 구했을 거예요. 크게 상관없이 쉽게 구했을 거야. 그치? 자, 35번을 보세요. 너희들이 못 풀어서가 아니고 한 두 가지 방법 정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못 풀었어? 동비지? 이거요? 아니, 29번. 그러니까, 자, 봐봐. 35번 보십시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줄게요. 첫 번째, 이 FFFC를 구해버리는 겁니다. FFF란 무엇이냐? X가 먼저 F로 들어가기 때문에 F 합성 F 두 개는 있는데 X가 F로 들어가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럼 이제 뭐가 되지? F 합성 F에 뭐가 들어가? fx 3x-5가 들어갑니다. 그럼 얘가 이 뒤에 있는 F로 들어가게 되죠. F의 3x-5가 되는 거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X 대신에 3x 빼기 5를 집어넣어라. 여기 X 대신에 3x 빼기 5를 집어넣어라 라는 얘기야. 그래서 3x 빼기 5를 집어넣어버리면 9x-15가 되게 되죠. 그치? 말을 째려보지 말고 말을 해. 자, 이렇게 되죠. 다시 이건 무슨 말이야? x 대신에 9x 빼기 20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x 대신에 9x 빼기 20을 집어넣어버리면 결국 27x 마이너스 65 이렇게 구하고 나서 얘가
마이너스 11이 되고 싶어요 라는 얘기죠. 그래서 27 x는 53가 그래서 x는 2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풀면 좀 귀찮죠? 근데 자, fx를 자꾸 자기 자신의 x 대신에 집어넣겠다라는 얘기야. 불편하잖아. 그래서 이것보다 합성함수는요 좀 크게 보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 잘 봐. 세 개가 합성이 됐는데 일단 마이너스 11이라는 함수값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제일 마지막에 대응된 여기서 오는 거야. 그치? 이 안에 뭐 f 합성 f가 있겠지. 뭐 이렇게 되고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치? 제일 마지막에서 나온 놈이야. 세 개가 f 이게 딱딱딱 f 제일 마지막에 여기서 11이 마이너스 11이 나온다고. 그럼 뭘 생각하면 되냐면 뭘 넣어주면 마 11이 되지? 그걸 생각하는 거야. 뭘 넣어주면 마이너스 11이 되니? 마이너스 11 되면 얼마가 돼? 계산 못해. 마이너스 2잖아요. 마이너스 2로 좀 마 11 되잖아. 이렇게 뒤에서 오는 거야. 뒤에서. 그럼 뭘 넣어주면 마이너스가 되지? 그래. 그럼 뭘 넣어주면 1이 되지? 1을 찾아버리면 된다고. 오케이? 알겠어? 내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좀 쓰기 불편한데 이 덩어리를 이 뒤에 거 생각하지 말고 제일 마지막에 뭘 넣어주면 마 11이 되지? 마이너스 2네? 이게 마이너스 2겠네? 이런 식으로 반대로 가는 거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f의 fx가 마이너스 2니까 또 뭘 넣어주면 마이너스 2가 되지? 1이잖아. 얘가 1이 되는 거야. 그럼 뭘 넣어주면 1이 되지? 이런 식으로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는다 라는 얘기지. 알겠어? 자, 이런 걸 이제 합성함수로 오랜만에 배웠죠. 다시 들었고 자, 풀어봐요. 풀어보십시오. 얼마나 잘 풀는지 보자. 40번하고 43번. 40번 되게 쉬운 문제고요. 기본 문제 연습해보고 43번, 28번이면 난이도가 좀 있네. 자,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숙제는 1343번까지입니다. 43번까지. 위에 대표 문제는 뭐 다 맞출 수 있을 거고 마지막에 탑 문제는 40번 탑이 다음에 43번.
다음 비율 전혀 검사 같아야 돼. 됐어요? 됐어? 맞췄어? 공리 맞췄어? 틀렸어. 자, 일단 자 이거 보자. 이거 1은 F에 들어간대요. 당연히 G에 1 플러스 A가 되겠지. 더하기. 자, 1 플러스 A는 A보다 커 작아. 자, 이것만 먼저 보자고. 1 플러스 A는 A보다 커 작아. 크지?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1 플러스 A의 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거 볼까? G4? 4가 어디 들어갈지 모르겠어. 그럼 당연히 A가 4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A가 4보다 커버린다면 자 F G의 4지. 4가 어디로 들어갈 거야? 1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2가 돼버렸지. FA. 이해해? 무슨 말인지? 그래서 FA 2를 집어넣으니까 A 플러스 2가 되죠. 만약에 두 번째 A가 4보다 이하라면 F의 G의 4에서 4는 어디로 들어가겠어? A가 4보다 이하면 2 들어가겠네. 4는. 그치? 1 들어가겠지. 4가. 그럼 16이 되죠. F의 16이 되죠. 그럼 16, F의 16은 A 플러스 16이잖아. 그럼 이럴 때 이거 두 개 다 하니까 57이더라. 이럴 때 이거 두 개 다 하니까 57이더라. 이 두 가지를 푸는 거지. 그 케이스를 안 해야 돼요. 4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 여기 갈지 여기 갈지 모르니까 A는 4보다 클 때, 뭐 이상일 때 이렇게 나누어서 문제를 접근하십시오 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숙제는 어디까지라고? 그러면 안 되지만 숙제는 43번까지입니다. 1343번. 너희 명제해야 돼. 명제랑 이제 함수를 같이 해야 되고 명제를 하십시오. 동료도 좀 명제하기 좀 어렵다 싶으면 토요일 와서 공부를 해. 자, 수고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빨로. 자기가 순식간에